교육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김 원장 우리 공생 농법에 김용현 원장님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공생농법에 대해서 잠깐 듣는 시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론 강의를, 고추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장을 6군데를 다닐 거예요. 현장을 6군데를 다니면서 보시면은 그 고추 농사를 짓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는,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공부예요. 제가 설명을 1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를 단 1초에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 앞집에 저 앞집에도 고추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심는 농법과 같은 하우스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 그리고 노지에다가 터널 재배를 한 방식과, 그리고 또 하우스 안에서 두 줄에다가 망을 재배하는 방식과, 이런 재배 방법이 아주 다 다양합니다. 요 음성군 요 일대가 고추를 재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고추 재배 방식이. 그래서 그 농장들을 가서 잠깐씩 설명을 드리면, 그게 교실 안에서, 방실 안에서 하루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농장에서 약간의 실습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공생 김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 뵌분이고 두 분 새로 뵙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미디안. 아이고, 또 멀리서 오셨구나. 경남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반갑고요. 저는 이제 공생농법을 창안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사람이고요. 고추는 대표적인 게 매운맛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매운맛을 먹고, 왜 짠맛을 먹고, 왜 신맛을 먹고, 왜 단맛을 먹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속에는 사람 세포보다 10배 정도 많은 세균이 산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 몸의 세포가 한 60조개 되니까 10배면 600조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성해지면 몸이 약해지고, 반대로 그 미생물을 사람이 누를 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이 있으면은 이 단맛을 가지고 이게 강해지면 뭐가 되냐면 균을 잡아요. 그러니까 꿀물을 연하게 타놨을 때는 쉬는데, 이게 수분이 빠져버려서 수분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꿀이 안 상해요. 발효를 할 때 설탕이 40%를 넘어가면 발효가 안 돼요. 미생물이 안 자라요. 한약재 중에서 잔대라고 하는 사삼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걔는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단맛이 당으로 돼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 몸 자체에서 세균이나 이런 걸 잡아요. 근데 옛날 원시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이 고추와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작물들을 먹어보니 그 작물 덕분에 굉장히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작물을 이동을 해요. 고추라는 것도 그래요. 고추라는 것도 묘하게 뭐냐면, 이렇게 트레이다가 심어서
옮겨 심으면 고추가 잘 자라고 잘 열려요. 고추를 그냥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게 생육해서 달리는 일정 기간 안에 고추의 수확량이 트레이를 해서 넣은 거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매운맛으로 가지고 그 균 같은 걸 잡았어요. 특히 넣기는 어렵지만 뭐냐면 고춧가루를 아주 연하게 해서 발효를 하거나 아니면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물에다가 아니면 에탄올에다 해갖고 코 주변 같은 데 이렇게 발라주면 비염이나 이런 게 잘 나아요. 매운맛이라고 하는 게 깊은 곳에 있는 염증을 잡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추를 먹기 시작했고, 그 고추를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들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 부족이 옮겨가야 되면 아이들 손을 잡고 개를 데리고 몇몇 가지 중요한 씨앗을 안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매운맛이 나는 그 고추이고, 이 고추는 지금 고비 사막이나 이런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 특히 중동 지역에서 나온 아이바,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약간은 우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온도가 높고 그래도 식물이 좀 자라는 곳에 있는 고추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재배하는 고추는 뭐냐면 거의 열대성 고추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고추는 사막형 고추예요. 사막형 고추를 북방계 고추라고 하는데, 이 북방계 고추에 굉장히 재밌는 장점이 뭐냐면 단맛, 매운맛 이런 맛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망이나 이런 유럽종 고추들은 달기만 해요. 매운맛이 없어요. 베트남이나 일본 이쪽으로 간 고추들은 뭐냐면 맵기만 하지 단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 쪽에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북방계 고추들은 단맛과 매운맛 이런 맛을 아주 골고루 갖고 있는 아주 재밌는 고추들이고요. 생육상도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열대 우림 쪽에 있는 남방계 고추들은 뭐냐면 초기에 잘 커요. 그리고 초기에 꽃을 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3개월 이상씩, 100일, 110일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 있는 고추들은 생육기간이 3개월이 안 돼요. 처음에 꽃을 나는 게. 여기도 보면 이제 고추들 의생 성묘 선생님이 쭉 보여주겠지만 거의 유사할 기간에 발화를 시켰는데도 어떤 건 꽃들이 막 달려 있고 어떤 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 다리가 가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조그맣게 보인다 이러면 그건 토종고추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토종고추가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가지도 안 벌고 돼 있는 아이들인데, 요런 애들은 토종고추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험적으로 우리 토종고추들을 재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따로 체종포를 둬서 우리나라 토종고추에 대한 복원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저희 공생 농가들한테다가 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를 재배하면서 이게 아마 물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성장을 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농업이 다 단식을 해요. 한 가지씩을 심어가요. 근데 고추는 한 가지씩을 심었을 때 치명적으로 피해가 와요. 그래서 고추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뭐냐면 혼식을 해야 돼요.
공생농법에서 보면은 뭐 사이에 파나 부추 같은 걸 심어라, 콩을 심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고추 자체가 어디 거냐면 사막형 식물이라서 그래요. 사막에는 건조하고 덥고 이러니까 미생물이 안 살아요. 우리가 고추를 재배하는 이 조건에는 여름이 되면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높고 땅 속에 유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균이 잘 자라요. 사막에 자라면서 뭐를 했냐면 세균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아예 얘는 진화적으로 안 가져버렸어요. 개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토양에 병원균 자체가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추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똥탭이라고 하는 축분이 들어간 탭이는 아예 고추를 키우는 곳에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추 자체는 병을 이기는 능력이 아예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 봄에 예를 들어서 고추 심을 장소에 퇴비를 넣었다 이러면 고추를 안 심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여름 돼서 6월 한 20일 돼서 장마가 들어오면 볼 필요도 없이 뭐가 되냐면 탄저라든가 역병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망칠 거니까. 그래서 절대 축분과 관련된 것이 일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혼식을 해야 돼요. 혼식하는데 두 가지로 꼭 쓰는 게 뭐냐면 토종콩과 파속식물이에요. 대파든 쪽파든 부추든 그 다음에 콩이에요. 이 두 가지 작물이 땅 속에 들어가면 콩은 토질을 아주 좋게 상승시키고 파는 살균 능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먼저 심어놔도 돼요. 고추를 심으면서 걔들을 같이 심어놔도 되지만 먼저 심어서 뭐를 해도 되냐면 땅에다가 아예 세균 자체가 못 자랄 수 있게끔 그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퇴비를 넣었다 그러면 목초액 충분히 뿌리고, 목초액을 뿌리면 병원균은 억제가 되면서 좋은 균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목초액 충분히 뿌리고, 파밭에다가 고추밭에 파를 심은 게 아니고 파밭에다가 고추를 심은 듯이 파를 좀 많이 심어요. 그래도 수확량은 똑같아요. 파를 촘촘히 좀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콩 하나와 고추묘 하나, 그러니까 고추묘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파 그룹, 고추묘 콩묘 파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냐면 고추 두둑은 넓잖아요. 내가 불안하면 파를 한 줄로 심는 게 아니고 두 줄을 심을 수도 있고, 불안하면 세 줄, 네 줄을 심어도 돼요. 이게 파를 심는 양만큼 병은 눈에 띄게 줄어요. 그래서 대파를 심건 쪽파를 심건 생각을 그냥 거꾸로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파밭에 고추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좀 좋을 거예요. 뭐 몇 센치 간격으로 파를 심어요, 뭐 파를 두 줄로 심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서 파라든가 부추라든가 쪽파라든가 이런 파속식물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에 천사가 안 되지만 토양을 살균하는 데 있어서 파속식물만큼 토양을 잘 소독하는 식물들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우거나 무엇을 할 때 배추를 키우는데 병이 들 것 같아, 뭐를 하는데 병이 들 것 같아,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파속식물을 심으세요. 그러면 병을 잡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고추는 사람한테 원래 우리 토종 북방기 고추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맛이 좋아요. 지금
고추들 맛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꾸 남방계 고추로 가는데 처음에 북방계 고추에다가 남방계 고추를 붙여보니까 조금 생육도 묘도 빨리 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병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방계 고추를 한번 붙여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붙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냐면 피가 80% 이상이 남방계 고추로 가 있어요. 북방계 고추처럼 단맛이 있는 고추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갖고 음식을 해도 이게 가루가 뻑뻑하고 맨질맨질하기만 하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아직도 그 토종고추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한번 잘 농사 짓고 토종고추를 좀 붙여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고추는 세균에 약하다. 이게 그냥 기본적이에요. 얘생리는 무조건 세균에 약하다. 그 세균에 약하니까 뭐냐면 물을 적게 주는 게 세균에 유리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세균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름에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추가 커져요.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뭐냐면 발효액을 자꾸 써요. 발효액을 자꾸 써주면 뭐가 되냐면 발효액에는 부패균이나 이런 게 못 살잖아요. 영양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퇴비라던가 화학 비료에서 얻어지는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생농법에서는 그건 아예 일체 아닌 거니까 저희는 농약 비료 뭐 이런 것들 쓰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 공생농법 자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결국 발효액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충분히 그거 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뭐냐면 그 폐타이어 있죠. 폐타이어를 갈아서 그거를 땅에다 뿌려요. 폐타이어를 땅에다 뿌리면 땅이 죽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미생물 자체가 아예 못 살아요. 거기다 고추를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추는 병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고추는 나무예요. 얘는 풀이 아니에요. 나무라서 영양분하고도 정말 밀접하게 관계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영양분을 줄 방법.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고추 농사는 꽝. 물이 안 고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잘 강구해 나가면서 그 고추 농사 지시면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발행이 외에는 풀 안 뽑는 것도 고추 농사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발행이는 잘하면 무조건 농사 망쳐요. 발행이 외의 잡초들 있죠. 민들레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잡초들은 있을수록 고추 농사는 병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잡초에 연연하지 않아도 고추 농사는 그 되는 편이고요. 풀, 그 다음에 또 뭐를 좀 잡아줘야 될까? 나중에 한번 교육을 더 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들도 또 한번 이런 교육장이 또 한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고추묘들은 지금 가만히 이제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가지가 이렇게 3가지로 벌어요. 고추가 보통 2가지를 벌어요. 근데 여기 고추는 3가지를 벌어요. 그러면 동일한 걸 클 때마다 30%씩 증수가 더 많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고추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고추가 될 거고요. 뭐 줄을 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이제 다 의성 선생님이 전부 다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철저하게 혼식해라. 그 다음에 심을 때 숯,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조개 껍데기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는 그 가지과 식물에서는 아주 좋은 그 거름을 만들 수 있다. 숯은 꼭 넣으세요. 그리고 타르라던가 목초액이 있죠. 그 타르나 목초액을 어떻게 하냐면 가을쯤 가서 여름 지나서 막 장마가 들어오고 막
습하고 이럴 때 장마 끝물에 땅에다가 목주액을 조금 뿌려주거나 타르를 섞은 목주액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도 현저하게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추가 굉장히 매콤하고 달콤해져요. 타르하고 목주액이 그때 시기에 뿌리면 고추의 맛을 아주 극도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니까 미리 타르하고 목주액도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네. 비닐을 씌우고 심잖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그 비닐이 없는 부분에다 뿌리고 저희 공생농법에서는 비닐을 안 써요. 저희 공생은 비닐을 안 쓰고 화렵수 숲이 멀칭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화렵수하고 숯하고 전부 다 섞어놨고 고추를 심고 멀칭을 하고 하는데, 자, 고추를 가지고 육묘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으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비닐 멀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약 20일에서 25일 정도는 굉장히 지온이 상승해요. 멀칭을 한 곳과 안 한 곳이. 봄철의 농사는 온도를 올리는 농사예요. 여름의 농사는 온도를 내리는 농사예요. 봄에는 올리고 여름에 내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육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추를 비닐을 멀칭을 하면 봄에는 굉장히 이로워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월 20일만 딱 지나면요, 어떤 데는 5월 중순만 지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생육조건에서 오버돼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외려. 비닐을 벗겨야 돼요. 예. 예, 5월 한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5월 한 중순경이나 그때 가면 이렇게 비닐을 만졌을 때 뜨끈해요. 그때는 다 안 터주면 뭐냐면 생육 조건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고추가 자라는 선을. 그런데 화렵수 수피를 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의 온도가 절대 안 올라가요. 여름의 온도가 안 올라가면 한 번을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추가 10며칠마다 한 화방씩 자라죠. 이게 일주일 7일 정도에 한 화방을 자라는데 화렵수습이 멀칭을 해서 뭐가 되냐면 지온이 안 올라가면 한 화방을만 더 단다면 수확량은 곱하기 2배예요. 그러니까 비닐 멀칭이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썼으면 걔는 또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렵수습비를 덮거나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지금쯤에 이 안에서 육묘를 훨씬 더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5월 10일쯤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5월 10일에 내면 지온이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면 불과 며칠 안 돼요. 그리고 5월 10일쯤 되면 이미 지열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비닐 멀칭보다는 화렵수피를 그냥 2, 3cm만 깔아주세요. 2, 3cm만 깔아줘도 이 화렵수피는 굴러내리질 않아요. 엉켜 있어서. 그래서 뭐 두둑이 있는데 다 이건 왕겨 같은 애들은 뿌려주면 다 날아가는데 화렵수피는 안 날아가요. 그래서 외려 화렵수피로 가지고 저는 온도를 여름철에 낮추어서 병을 막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 네. 목차에다가 섞어놔면 좋잖아요. 네. 그 기운을 어떻게 되나요? 목주액을 한 통 정도 준비를 하시고 20리터짜리 한 통에다가 타르가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손으로 보이는 주먹 한 2개 정도를 타르에다 목주액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목주액이 진한 목주액이면 이게 한 개도 안 녹아요. 근데 목주액이 흐린 목주액은 2개까지 녹아요. 그래서 저으면 뭐가 되냐면 완벽하게 더 이상 안 녹는 것까지 타르가 꽉 차요. 타르는 뭐냐면 우리가 석유계에 타르가 들어오면 암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숯은 뭐냐면 공진화체계에 있는 참나무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타르는 뭐가 되냐면 사실 극소량을 쓰면 의약품만큼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 타르를 목초에다 넣어서 옆에다가 뿌려주거나 흙하고 섞어서 뿌려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거기 우리하고 공진화 체계에 있지 않는 균으로는 부패균, 해충 이것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살충 효과를 완벽하게 보면서 고추가 재성질을 나타내서 굉장히 좋은 맛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고추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엽채류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식물 잎에다가 타르가 가득 완벽하게 농축된 애가 식물 잎에 닿으면 제초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지막하게 해서 토양에다가 뿌려주는 정도의 농도이고요. 얘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요즘 철에 우리 밭에 막 풀 나와서 좀 보기 싫죠. 그럴 때 뿌리면 풀 다 죽어요. 지금부터는 5월 한 10일 정도 원액에 타르 녹인 애를 뿌려버리면 그냥 타르가 아니 원액에 타르를 녹인 애를 뿌려버리면 풀이 다 죽는데 이때 어떤 효과가 되냐면 풀이 죽으면서 영양분이 공급됐죠. 목초액과 타르가 공급됐으니까 뭐냐면 세균 이런 것들 잡을 뿐만 아니고 미네랄 체계까지 충분하게 갖추어져서 토양을 살균하는데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되니까 좀 쓰면 돼요. 온도 때문에 그래. 온도가 보통 한 22, 3도 정도까지가 17도에서 23도까지가 뭐냐면 생육 저온이에요. 이 생육 저온에 있을 때는 뭐냐면 웬만한 조건도 이겨내요. 근데 이게 23도를 딱 넘어서 25도, 27도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효능들이 팍팍 드러나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제초를 목적으로 해서 목초액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타르도 녹여놓고 소금도 녹여놔요. 그래서 농도를 높게 하면 온도가 낮아도 충분히 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거 통해서 땅 살아나고요. 네. 그 산에 있는 그 화력수 네. 있잖아요. 아니, 네. 잠깐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른 방때 하시고 오늘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오늘 고추 못해 그럼. 고추 그럼 그쪽 방향 하나도 못해. 자,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준 거니까 뭐냐면 자, 혼식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푸른 발행이 말고는 고추밭에 있어도 허용이 된다는 것. 자기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콩 종자는 저희 농법에서 갖고 있으니까 안지뱅이 콩은 고추 심는 거 개수 곱하기 4알 정도 이렇게 공급이 충분히 될 정도로 고추 콩이 있으니까 묘 준비해 가실 때 얘기를 하시면 콩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른 게 질문 하나.